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분들께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꿀팁이랄 것이 아닌 당연한 일인데 어쩌다 보니 꿀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화상 등으로 사전 매칭하는 경우와 현지로 직접 가서 여성을 만나는 경우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생각이나 무조건 여성의 나이가 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사전 매칭을 하나 현지 가서 직접 맞선을 보며 배우자를 선택하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착한 여성과 착하지 않아도 잘 꾸민 여성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꾸민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흙 속의 진주를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장소를 알아도 찾을 수 있는 안목이나 기술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흙 속의 진주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양식장의 진주를 찾는 시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진흙 속의 진주를 고집하다 품질이 나빠 찾는 사람이 없어 진흙 속에 버려진 양식 진주에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분들께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돈 때문에 자신과 국제결혼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안다면 이 걱정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할 때 돈을 보여주지 않고 진행 중에도 있는 척 안 하면 됩니다. 없다는데 여성이 돈 보고 결혼할 일도 없고 달라고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쩌다 보니 꿀팁이 되었네요. 국제결혼하고 돈 때문에 파혼이나 이혼한 분들은 제 글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돈 때문에 파혼이나 이혼한 분들도 국제결혼을 시작할 때에 업체나 중개인에게 돈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제결혼 상담을 해보면 돈이 많다고 말하는 분들도 없고 돈이 진짜 많으면 국제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파혼이나 이혼하는 이유는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정보 전달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에서 여성에게 남성이 돈이 많다고 강조한다면 이유는 국제결혼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결혼할 때 돈 자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은 하지 않았고 중개인이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개인이 했다고 말해도 본인의 파혼이나 이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도 결과는 남성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중개인 선택을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저를 통해서 국제결혼하신 분의 사례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으로 월 수입이 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분과 상담하면서 여성에게 소개할 월 수입은 400만 원으로 결정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입은 저와 신랑분 둘만의 비밀로 했습니다. 국제결혼하는 우리나라 남성들 중에 월 수입 4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들에게는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현지에는 자기 남편의 월 수입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알고 있는 여성들이 많고 그만큼 여성에게 남성을 소개할 때 과장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 중에는 적금을 깨서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도 있는 척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통혼례 비용으로 1억동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400만 원으로 책정한 것도 무턱대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분의 장단점을 조율한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남성의 결혼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맞선을 볼 때 한 여성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은 25살 정도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질문 중에 남성이 월 수입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라고 설명하니 남성을 거부하고 나가더군요. 여성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지 여성이
남의 월급으로 400만 원이 적다며 거부하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 소개인들이나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에게 남성분의 진짜 월 수입인 700만 원을 이야기했으면 여성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남성분과 결혼한 지금의 와이프분에게도 결혼 전 신랑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와이프도 남편의 조건 중 돈을 우선했다면 지금의 남편과는 국제결혼을 하지 않았겠지요. 국제결혼할 때 남편의 조건으로 돈을 우선으로 보지 않았기에 진행 중에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위 사진은 신랑분의 처집입니다.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경험해보면 남편을 선택할 때 돈을 우선으로 보지 않는 여성들이 집안이나 주변 환경 등 기본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 외모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이 받쳐주니 결혼 생활도 당연히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국제결혼하는 여성들의 집이 너무 좋으면 빚이 많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집 빚 없습니다. 설령 빚이 있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돈도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결혼 전에 신랑분과 처음 신부 댁에 인사를 가니 외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우리 손녀 베트남에서 결혼 못해 국제결혼하는 거 아니다라며 일침을 놓으시더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렇게 돈보다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상대에 대해서 좀 더 깐깐하게 따지며 살펴봅니다. 화상 맞선 같은 거 안 합니다. 현지에도 많은 남성들이 오고 본인 조건도 좋은데 굳이 화상으로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좀 깐깐해도 이런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후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보여주지 않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남성과 결혼하려는 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다른 조건도 보고 장단점을 비교하며 결정을 해야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도 해야 합니다. 진행할 때도 어떤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어떻게 설명할지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돈 많은 남편을 소개하겠다며 모집된 여성들은 돈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모집되었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지 가서 직접 맞선을 보면서 배우자를 결정할 때의 장점까지 설명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다음 글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1 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